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한번 새로운 한자 시리즈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떠한 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한자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자죠? 사람이니, 자, 사람이 숫자 1, 2, 3, 4. 한순간에 무언가 이제 숫자를 세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 한자예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잠깐 동안 셌다고 해서 잠깐 사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잠깐이란 뜻이 되겠죠? 잠깐 혹은 한순간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는 사람, 눈썹, 눈, 코까지 해서 여긴 입이죠? 이 입으로 사람이 말을 한다 해서 말씀 원자죠. 말하다란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잠깐 생각해서 말한다. 그래서 말로 상대를 속이기 위해 이렇게 뭔가 생각한다는 뜻을 의미해서 속일 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기치다라는 뜻 있죠? 사기치다, 누군가를 사칭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이 한자는 또 사람이 들어갔죠? 사람이 한순간, 잠깐 동안 무언가를 만들거나 짓는다. 지을 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 글을 쓰는 사람이죠? 장명. 이름을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거. 뭔가 조작하다. 라는 한자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날일자죠? 날일자기 때문에 해란 뜻이 있고 이제 해는 이제 해와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하루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날짜와 관련된 한자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잠깐 사이에 넘어가 가지고 자, 원래 해가 오늘 있었는데 그새 넘어갔어요. 달이 돼 가지고요. 오늘 있었던 게 어제 일이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어제 작자. 그래서 작금 어제 오늘이란 뜻이고요. 이제 금자 써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라는 한자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는 불이죠. 당연히 불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모닥불 위에 펄펄 타오르는 불의 모습. 그래가지고 불에 잠깐 동안 무언가를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걸로 이렇게 얹힌 거죠. 그래서 무언가 터지다란 뜻의 한자가 됐어요. 터질 작자. 장렬히 전사하다, 작약, 자결.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요. 이 한자는 일단 사람인이에요. 사람인자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우선 위에서 말했듯이 왼쪽에 들어서 사람, 인, 변. 위쪽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매양매자 있죠? 사람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식을 생각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사람인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긴 합니다.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한자 사람인 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한자도 역시 사람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한자는 뭐냐면요. 절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절구를 찢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이를 뜻하는 아이, 아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정말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보면요.
정말 갓난아기는요. 위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이제 숨구멍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나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머리에 이제 그 약간의 틈이 생긴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틈이 생기다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닫혀지는 구조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절구가 위에 뚫려 있죠? 그래서 위에 조그맣게 숨구멍이 뚫려 있는 머리를 뜻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뜻을 담아 가지고 아이 아자, 당연히 한자어로는 아동, 그다음에 고아, 미아를 찾습니다. 그다음에 유아. 어쨌든 아이와 관련된 한자어들을 만들 때 이 한자를 쓰겠죠? 그다음 이 한자는 작을소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작다, 조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경계선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빛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빛광자고요. 방금 전에 이제 빛이 나오는 경치를 보는 거랬어. 그래서 경치 광자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경치라는 의미보다는 빛이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광택이 나다. 아, 정말 영광이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풍광, 바람과 이제 빛을 같이 말할 때 쓰는 거.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안 쓰이고요. 광택, 열광, 뭐 이러한 단어들, 광선. 네, 정말 많이 쓰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감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무언가를 천으로 감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짝필. 짝이란 뜻의 짝, 필이라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단위에 관련된 이제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한자를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형의 웃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형의 얼굴의 모습을 떠가지고 형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형 자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형자고, 자, 이게 아래쪽에 웃는 모습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기쁠 열자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한자는 자, 열십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열십자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한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극복해가지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길 극자예요. 그래서 극기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극기, 극복.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극기라는 한자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성장해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헤쳐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한자어를 되게 좋아하셨고, 저도 그 선생님을 좀 본받아가지고 이제 이 한자어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한자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시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요. 네,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이게 극자에다가 이게 두 개가 됐죠. 이 두 개가 된 게 무슨 한자냐면요. 자,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요. 자, 서다란 뜻이죠. 마주 보면서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서로 다투다는 뜻입니다. 다툴, 겨룰, 경자. 그래서 경쟁하다,
경주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혹은 이거 자체를 하나의 악기로 보고요. 이 사람이 서다란 뜻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악기를 더 잘 치나 서로 경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그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이 해석법이 좋겠다. 나는 이 해석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하시는 해석법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저 같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이 형자에다가 물소자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물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다른 말로 삼수변이라고 하죠. 이 부수자 자체를요. 부수한자라고 하죠. 그래서 형이 물이 이렇게 불어나오는 거를 본 거예요. 이렇게. 물이 불어났네. 그래가지고 어떠한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황자.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호황입니다. 무언가 잘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어떤 거에 상황을 이릅니다. 무언가 되게 잘 됐다.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라는 뜻, 영어로 씨라는 뜻의 보일, 시자죠.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거 두 개 헷갈리는 거. 이거는 보일 시자의 부수변, 이거는 오드이자의 부수변이라는 거. 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거 두 개 차이점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보일시 또는 신이란 뜻이요. 영어로 God. 신이란 뜻으로서 쓰여갖고 어떠한 사람이죠. 사람 혹은 형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형이 일단 사람이니까 사람이 신에게 무언가를 비는 거죠. 축. 그래서 무언가를 빈다는 건 축하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축하할 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 그리고 축하.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형이 동생이 잘 되는 거를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입으로 무언가를 주문 같은 걸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빌 주자가 좀 안 좋은 느낌, 부정적인 느낌의 그 빌다란 뜻이요. 그래가지고 무언가 저주를 퍼붓다 할 때 쓰는 한자이기 빌 주자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냥 분신사바하면서 이제 그 무언가 속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 있죠. 그걸 무언가 이제 빌다. 그래서 주문을 외다. 그 주문이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하는 그 주문은 이제 다른 느낌이고요. 이제 그 주문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일 겁니다. 물따를 주자에 이제 그럴 문자. 그래서 이거는 주문하겠습니다 할 때 식당에서 그리고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거, 점수를 외운 거. 그 주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 주문이랑 이 주문이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동, 이, 의, 어라도 한자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형용자에 관련 설명도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 한자 보겠습니다. 이 한자는 왕. 자, 왕이 나를 가리켜가지고 내가 최고다라는 뜻으로서 쓰여서 으뜸 원자. 그래서 1등이란 뜻이죠, 이게. 으뜸 원자, 원래 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사람인데 되게 왕과 같이 높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덥다는 뜻이 덮을 멱자예요. 그 다음에 마디촌자. 손바닥, 그러니까
그 둘째 손가락 그리고 첫째 손가락 이 사이에 그 한 뼘을 나타내서 이제 마디촌자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손가락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손가락 혹은 법도.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그 도 같은 거 법도예요. 그래서 자, 왕이 무언가를 이제 덮는데 이제 왕이 손가락으로 손이죠. 왕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덮었네요. 뭘 덮었냐 했더니 갓을 덮었어요. 갓관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의 해석이 정답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일단 전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갓관. 그래서 왕관이란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쓰겠죠? 어떤 무언가에 대한 머리를 쓰는 그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갓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금관, 월계관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써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란 뜻의 한자거든요. 네, 집이란 뜻인데 집 면자예요. 집 면자인데 일단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을 뜻하는 거냐면 집 중에 지붕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마치 지붕같이 생겼죠? 그래서 집 면자고 집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왕이 높은 사람이 집 안에 있어서 완전하다. 완전할 만자예요. 그리고 이 한자 되게 중요하죠. 자, 이 한자는 어떠한 기준에 왼쪽, 오른쪽, 좌부변이죠. 이거는 우부방. 왼쪽에 들어간 걸 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들어간 걸 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부변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마을, 관청의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들어갔죠? 그래서 언덕 위에 이렇게 커다랗게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언덕이에요, 이거. 작아 보이지만. 그래서 집 원자고요. 그래서 학원이란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집에 왕이 있는 이제 높은 사람이 있는 집이겠죠? 무언가 몽둥이를 가지고 침입한 도둑이요. 도둑구자. 도둑구자가 들어가가지고 왜구가 침입했다. 이제 왜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방금 전에도 봤듯이 사람이죠? 사람이고 이거는 사람의 눈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예요. 이 눈자를 세로로 뒤집은 거.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온다고 해서 볼견자입니다. 보다란 뜻 되게 뜻이 많죠? 방금 위의 뜻은 보일 시자, 무언가 보이다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보일 간자. 이거는 눈이죠? 눈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눈 위에 손을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제 주변을 보다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란 뜻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죠. 다 같이 다 똑같은 보다란 뜻이라도요. 어쨌든 보는 것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한자를 합쳐보면요. 자, 이거는 임금왕자죠? 자, 근데 임금이란 뜻도 있고 구슬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슬옥변이라고 하고요. 임금, 구슬. 구슬은 옛날에 되게 희귀했겠죠? 그래가지고 흔치 않고 귀하다는 뜻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자, 구슬에 이제 광택이 날 만큼 보이도록 이렇게 닦으니까 빛이 보인다. 이렇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다라는 뜻이 이제 빛이 빛바랜 것. 반짝이는 이렇게 반짝이는 이렇게 표시가 나타났다는 뜻에서 나타날 한자. 현재.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에 곰이 출현했다. 이제 그 동물 같은 경우는 출몰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겠지만요. 네, 어떠한 이제 출현했다. 이제 어떠한 그 가수? 유명한 사람이 출연했다 어딘가에. 네, 출연, 현상, 현재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내 붙자죠. 그래서 사내가 눈여겨서 봐야 될 법 같은 걸 지켜야 될 법, 규. 그래서 규격, 규범, 규칙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방금도 얘기했듯이 보이다라는 뜻이었죠? 자, 보고, 보이고, 해서 보는 것과 보는 게 두 번이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또 보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더 강조된 의미예요. 볼, 시자. 보고, 보이는 거니까 무언가 살피는 거겠죠? 살필, 시자. 무언가 시각적인 표현, 그 다음에 시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중시하다, 무언가를 경시하다. 좀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고, 이거는 가볍게 본다는 뜻이겠죠? 가벼울 경자 써가지고요. 일단은 한자 쓰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어쨌든. 자, 그 다음 한자. 방금 전에 집 중에 지붕을 의미한다고 해서 집에서. 자, 풀초, 초두머리죠? 초두머리라고 합니다. 풀초가 이렇게 변형된 거를요. 그래서 집에 풀까지, 그러니까 조그만한 풀까지 이렇게 살펴본다. 점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자세하게 살펴봐서 잘 다스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검사가 끝났다.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검사가 된 것들을 봤을 땐 되게 너그러이 다루어진다. 너그러울 권자.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무언가 이제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자세하게 들여다봤겠죠? 자세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거는 두세 번 이상 봐도 그냥 이제 위험한 물건은 아니겠다. 좀 너그러이 그냥 넘겨도 되겠다. 이러한 느낌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라고 해서 관대하다, 관용을 베풀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돌석자입니다. 돌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무언가를 한자를 이렇게 적기 위해서 자, 돌같이 단단한 그 벼루를 이렇게 가를 때 쓴다고 해가지고 이 한자는 벼루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벼루 연자입니다. 그래서 연적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해요. 자, 그 다음 한자 봅시다.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팔꿈치를 내 자신한테 이렇게 구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팔꿈치를 구부렸다고 해서 사사롭다,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머리죠. 머릿속에 사사롭게 이제 어떠한 사람이 생각을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할 충자, 채울 충자. 무언가 충만하다, 충분하다, 충전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세금자가 들어갔어요. 이 세금자가 되게 좀 재밌는데요. 이거 쇠. 그러니까 이제 금과 관련된 한자니까 이제 돈이겠죠. 그리고 금이란 뜻보다는 이제 금은 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광석, 광물, 그리고 쇠. 쇠로 만든 무언가. 네, 무언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쇠로 만든 거. 그래가지고 자, 새로 만든 어떠한 총 안에다가 총알이죠. 총알을 가득 채우다.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총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한자는 실사자죠. 작고 작은 무언가라고 해서 실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로 옷을 만들죠. 그리고 이 옷을 만드는 거는 무언가 이렇게 촘촘히 연결됐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 연결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이렇게 옷을 만들게끔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요. 묶을 통, 거느릴 통자. 묶어서 거느리다. 묶을 통, 거느릴 통자. 통일, 전통, 통치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뜻과 뜻이 만나는 A자처럼 보이겠지만 자, 이거 충이라고 했었죠? 충이 총이 됐죠? 그리고 충, 총, 통. 자, 이거 충, 총, 통은 그 비슷한 음가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뜻과 음이 만나는 형성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서의 하나로서 이렇게 한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아 이거는 비슷한 음가로 가겠구나. 아 이거는 음가가 완전히 다르게 가네. 그럼 회의자. 이거 비슷한 음가로 많이 가네. 방처럼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요. 막을 방자라던가 방방방 같은 거요. 그래서 이건 형성자겠구나. 이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형이 웃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형이 웃는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기쁠, 한자고 아니면 형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에서 바꿀, 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기쁜 얼굴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건데요. 이거는 형이 웃는 얼굴로 있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뭔가 기쁘다는 뜻에 쓰이는 한자인 기쁠 열자입니다. 희열을 느끼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거 마음 심자가 변형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형이 웃는 얼굴로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네요. 그래서 이야기란다, 이야기설자. 소설책을 읽다, 소설 아니면 설명 이런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거는 벼의 모습을 나타내는 벼화자죠. 그래서 어떠한 형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탐관오리라고 해볼게요. 탐관오리가 웃는 얼굴을 하면서 벼를 걷어들였어요. 그 벼가 뭐냐? 새를 걷어들인 거죠. 세금 세자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이렇게 돈 화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돈 대신에 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벼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한번 바꾸다란 뜻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바꾸다라고 해가지고 쇠를 바꿔서 날카롭게 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거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웃는 얼굴로 자, 이 금을 그러니까 이제 금속으로 만든 무기를 날카롭게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었다고 해서 날카로울 예자. 예리하다, 예민해졌다, 신경이.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형 혹은 이제 사람이 이제 웃으면서 그냥 웃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자, 몸에 있는 옷 같은 거를 벗는다. 벗을 탈자. 탈선, 탈출, 어딘가에 이탈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마지막. 이건 문과 관련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문의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본따서 만든 한자예요. 네, 이런 거. 양쪽으로 달린 문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자, 문 앞에서 검문을 하는 겁니다. 검문을 하면서 이거 들여보내도 되나 들여보내면 안 되나 뭐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해가지고 검열할 열 열람하다 검열하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에 덮였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또 변형이에요. 사람이 덮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어딘가에 잠자리를 묵은 거겠죠. 머무를 요자. 그래서 이 나무가 들어가 가지고 자, 나무로 뭐 딱딱하긴 하겠지만 나무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울 수 있게끔 나무로 만든 베개. 베개 침자입니다. 침상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거는 자, 물에 있어요. 자, 물에 사람이 어때요? 오랫동안 머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래쪽으로 잠기겠죠? 잠길 침자예요. 그리고 심청선에 나오는 성씨가 이제 심자죠? 성씨 심자도 됩니다. 심청전 할 때 심자에서 쓸 때 이 심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길 침자를 썼을 때는 침몰하다 이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겠죠. 그 다음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나무와 사람이죠. 나무와 사람이 덮인 거죠. 덮인 거여가지고 얼마나 덮여졌냐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덮여진 거예요. 깊을 심자. 그래가지고 이 한자가 물에 잠겨가지고 깊어져가지고 깊을 심자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나무죠. 사람과 나무가 뭔가 이렇게 덮여졌어요. 이렇게 덮여져가지고 손으로 이리저리 찾는 모습을 나타내서 찾을 탐자. 탐구하다, 탐정, 탐사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심연, 무언가 심취하다, 심도 있다, 심각히 생각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게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끼같이 보이나요? 토끼가 네 마리였죠? 어쨌든 토끼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토끼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토끼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토끼토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일단은 이제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점이 토끼의 꼬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토끼의 모습을 나타낸 토끼토인데 자, 여기에 점 하나가 빠졌죠? 토끼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꼬리가 잘렸죠?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죽음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 면할 면자입니다. 그리고 이 토끼가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도망가, 숨었다, 숨다. 숨는 것 자체가 뛰어나다. 생존했으니까요. 이제 숨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겠죠? 편안하다. 의 뜻을 갖고 있는 일이라는 음가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화가 담겨져 있다. 아니란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쓸 때 이제 사용합니다. 날이 짜죠? 그래서 해가 무언가 이제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면해가지고. 그래서 늦은 날짜를 뜻해요. 늦은 만자가 돼갖고요. 조만간 일이 벌어지겠다. 조만간 일이 터지겠다. 뭐 이러한 뜻으로서 쓰이거나 만년, 만악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힘력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무언가를 면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 힘쓸 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학 근면성실할 때 근면이란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이 한자는 이것도 역시 사람인자의 변형이에요. 사람이란 뜻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건 손입니다. 손으로 급하게 잡아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급자가 됐고요. 그래서 급행열차 할 때 급행, 급속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건 또 자죠. 그래서 사람인 변형이에요. 사람이 물에 또 빠져가지고 없어졌다. 빠질 물자. 빠지다, 없어지다, 빠졌으니까요. 몰이 됐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몰입하다, 몰살시키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어에서 이제 부정형으로 메이라고 읽는 한자인데요. 어쨌든 부정형을 만들 때 이 한자가 정말 많이 써요. 중국어에서. 어쨌든 뭔가 없어지다란 뜻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죽음 시자인데요. 이건 뼈를 나타냅니다. 또 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사람이 또 위험한 장소에 갔어요. 근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죽을 물자입니다. 네, 죽다는 뜻의 한자예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죠. 언덕이란 뜻에서 어떠한 사람이죠.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 두 명이 말을 하면서 뭔가 살펴보다. 어디가 이제 부족한가, 어딘가가 이제 좀 뭔가 잘못됐나 해서 살피다, 살필 첨자고요. 여기에 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손으로 살펴서 어딘가를 매달한 뜻의 한자인 멜, 담자, 맡을, 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부담하다, 분담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또 사람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끼리 이렇게 성 안에 크게 무언가 있어서 빛나다. 사람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어두우니까 이렇게 불 같은 걸 이렇게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빛날 한자. 그래서 손으로 빛이 나게끔 뭔가 이제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어두웠던 거를 빛이 나게끔 바꿔가지고 이제 막 바꿔서 만든 거예요. 바꿀 한자.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밝은 곳으로 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손으로 이제 불을 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해가지고요. 이러한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하다, 환율. 요새 환율 많이 올랐죠? 그래서 환율과 같은 한자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입구자죠? 자, 입으로 사람들이 있던 곳이죠? 사람들이 있던 곳을 향해서 무언가를 부르다. 부를 한자가 돼가지고 무언가를 소환시키다, 소환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부분 있죠? 원래는 네, 이런 부분. 네, 원래는 여기 한자가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 그 위쪽에 이제 공개 정보로 올리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규칙 같은 거를 준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이제 이거는 좀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한자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보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좀 빼느라 이렇게 비워지게 되었고요. 이제 좀 찌라시긴 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유료 영상 쪽을 좀 이렇게 별도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한자 강의를 이제 추가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전 약간 좀 그러한 규칙들 같은 걸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정보를 올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전 영상도 그랬어요.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